이제 오늘 밤에 증시가 시작하고 내일 새벽 약속의 3시가 되면은 3월달 FOMC에서 금리를 발표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상하듯이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할 거예요.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진 않고 중요한 거는 점도표거든요. 올 연말에 금리가 어디까지 내릴 것인가, 내년 말에는 금리가 어디까지 내릴 것인가. 12월 점도표를 보면요, 2024년 말 4.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정도 내려간다니까 0.25%씩 4번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3월달에 이게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3번 정도 내릴 것 같다, 뉴스에서는 2번 정도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2025년 말에 3.5까지 가지도 않겠죠. 그러면 고금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고금리를 미국 경제가 잘 버틸 수 있다고, 그게 맞다고 라는 의문점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고 하니까 이걸 이해해 주겠지만 언제까지나 이게 좋은 상태를 오랫동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퀘스천을 내면서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도 약간은 있습니다.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은 연말에 4.75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작년 말만 해도 6번 내릴 거다라고 예상했던 증시가 이제 3번 정도만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더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는 2번밖에 못 내릴지도 몰라, 연말에 금리가 5.0일 수도 있어 라고 보는 겁니다. 5.0은 체감상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5.0이면은 모기지 금리가 얼마겠어요. 그러면 주택을 사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차를 할부로 사기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어떤 업종에서는 경기가 좋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해야 되는 업종들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은 업종에 따라서 증시에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왜 금리를 2번만 내릴 수 있다고 시장은 보는 걸까요? 이게 원래 올해 1분기 GDP를 마이너스로 본 것도 있었거든요. 경기 침체가 강할 거냐 아니냐 고민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가 좋습니다. GDP만 봐도 미국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2%대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1분기가 지금 잘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GDP를 보면은 25년, 26년은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봤는데 바닥이 이렇게 높아? 그러면 올 하반기 내년은 경제가 좋아지겠네? 금리가 높기는 하지만 경제가 좋으니까 물건도 잘 팔릴 거고, 고용도 좋을 거고, 소비도 좋을 거고, 대출도 좋을 거고, 그러면 돈을 많이 쓰겠네,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2번밖에 못 내릴 거다, 고금리가 오래 갈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까지 혼재되면서 증시가 더 올라가지는 못해요. 지금 꽤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다. 위로 가야 되는 거야? 아래로 가야 되는 거야? 혼조세다라 볼 수 있습니다. GDP 향후 전망도 같이 나오거든요. 다 이게 12월 달에 자료였던 건데요. 보다시피 2024년에 1.7%, 25년에 2.1%, 2026년에 2.2%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올라간다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3월 달에 이거보다 조금 더 위로 잡아준다면, 그리고 실업률이라던가 소비자 물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GDP만 좋은 게 아니라 물가도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돼서 나오겠죠. 금리가 결정되고 점도표가 나오고 파월이 이제 말을 하면서 증시가 계속 요동칠 건데, 점도표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겠죠.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로 18,000을 넘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버티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를 터치하고 잠깐 조정을 줄 거냐. 작년 점도표에 나왔던 자료에서 보다시피 12월 점도표로 본 금리 전망이에요. 빠르게 내려갈 거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얀색 3월달 예상으로 지금 보는 거는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도 재정적자 부담을 계속 가져가겠죠. 상업용 부동산도 부담스럽겠죠. 전기차도 할부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팔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금리에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고금리에 호재를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금리가 높은데 사람들이 소비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카드 회사들 괜찮겠죠? 대출해주는 은행들 괜찮죠? 필수 소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선택 소비재들도 상당히 괜찮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었던 애플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는 모습이 아닌데, 일본의 금리 인상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금리라는 것보다 경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경기 발표, 예를 들어 기업 실적 발표라던가 소비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이게 증시의 하락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 속도의 문제지 물가가 내려가면은 금리도 결국 내려갈 건데 왜 지금 물가에 신경을 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가가 생각과 다르게 빨리 내려가지 않고 살짝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CPI 다음 달 예상은 3.4가 나올 것 같아요. 저번에 3.1, 이번에 3.2, 다음번에 3.4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원 CPI는 3.7%로 다음 달 예상이 되는데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라인 CPI는 올라가도 근원이 떨어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물가를 잡았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게요. 기존의 에너지, 식료품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주택가격을 잡아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는 올라가는데 주택가격만 잡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다시피 27%가 간주 임대료예요. 집주인이 생각하는 임대료 설문조사 값입니다. 이 값이 잡혀간다는 생각이 들면 향후에 근원 CPI는 낮아질 건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랑 식료품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주 임대료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월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파월의 멘트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타임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를 좋게 보진 않겠죠. 이제는 파월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찍어줘야 될 때가 됐거든요. 내일 새벽에 기대하는 거는 파월의 그 멘트일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명확히 나와주면은 증시가 좋아할 거고 그걸 또 불분명하게 말하면은 실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수가 오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면 기업들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잘 나오면은 5월 초까지는 좋은 분위기에 계속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한동안 호재가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증시에서 제일 나쁜 건 호재가 안 보이는 건데 내일 새벽 파월의 입이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입을 이번에 잘 해줘야 한동안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갈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안 좋은 거 하나는 유가가 벌써 82달러를 돌파했다는 얘기인데요. 보다시피 1년 동안 나스닥 지수 흐름을 보면은 유가랑 역외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가가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증시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잠깐 멈췄거든요.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증시에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 정유주가 좋을 수도 있고 사람들 소비가 줄지 않고 고용이 좋은 상태에서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은 은행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가진 은행주들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형 은행주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카드사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을 거고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소비재들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도 크고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 봐야 돼요. 이제 보조금이라던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고 싶은 의지라던가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를 무시하고도 살 수도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GDP가 좀 다소 애매해요. 지금 확실하게 뜨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가 차가울 줄 알았는데 미지근하더라. 요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볼 건지 얼마나 확률이 높게 볼 건지를 좀 생각해 두시고 투자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른 주식들보다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들을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주 바닥에서 사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걸 맞추기 좀 어렵고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원자재 관련들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곡물 가격은 내렸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스프레드 마진을 먹기 좋겠죠. 곡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스프레드 마진을 먹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